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바닥이 따뜻해. 당장 우리 집에도 설치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프랑스 보르도의 한 200년 된 귀족 저택에서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공은 놀랍게도 이 집의 한국인 사위인데요. 처가댁 방문했다가 장모님이 겨울마다 동상에 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그는 몰래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장인 장모가 여행 간 사이 단 3일 만에 200년 된 석조 저택. 방바닥을 뜯어내고 한국의 온도를 깔아버린 겁니다. 건축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장인은 집이 망가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은 장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의 부자 이웃들은 서로 먼저 설치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샤토 와이너리 주인, 귀족 후손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3000년 지혜가 유럽 부자들을 경악시킨 이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입니다. 저는 프랑스 보르도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1820년대에 지어진 석조 건물이었어요. 두꺼운 돌벽과 높은 천장,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있는 오래된 저택이었지요. 부모님은 이 집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겨울은 항상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도 발이 시렸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벽난로 앞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가곤 했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두꺼운 실내화를 신고 지내셨어요. 겨울이면 거실 벽난로를 하루 종일 피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방 안쪽은 여전히 추웠지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편 준호를 만나고 첫 번째 겨울, 서울에 있는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시댁으로 가는 내내 걱정이 됐어요. 한국의 겨울은 프랑스보다 훨씬 춥다고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 때문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집이 이렇다고요. 그날 저녁 거실 바닥에 앉아 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부터 등까지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벽난로 앞에 있을 때처럼 얼굴만 뜨겁고 등은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지요. 준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3000년 전부터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3000년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일주일이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이 시리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부엌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전체의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얇게 덮고도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새벽에 추워서 깨곤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맨발로 집안을 다니셨습니다. 70대 연세에도 관절이 튼튼하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따뜻한 바닥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다며 웃으셨지요. 거리를 걸을 때도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면 바닥이 따뜻했어요. 학교도 병원도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바닥 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준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사냐고요.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눈빛이었어요. 그중 한 친구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바닥이 차갑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 집에서 어떻게 사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말입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였어요. 준호가 온돌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거라고 했어요. 바닥을 먼저 데우면 그 열이 방 전체로 퍼진다는 거였습니다. 유럽의 난방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웠어요. 따뜻한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 남았지요. 그래서 머리는 뜨거운데 발은 항상 시렸던 겁니다. 하지만 온돌은 반대였습니다. 바닥이 가장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가장 따뜻한 거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었지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갈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닥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집들이 너무 부럽다고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파리 공항에 도착해서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 집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겨울마다 고생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파하시던 모습, 벽난로 앞에서만 지내시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겨울이었으니까요.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차가움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두꺼운 부츠를 신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맨발로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부츠를 신어야 하다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었는데도 발이 시렸어요. 서울시댁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없겠냐고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0년 된 석조 건물이라 함부로 손댈 수 없었거든요. 프랑스의 건축 법규도 까다로웠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문화재 보호를 받아서 함부로 개조할 수 없었어요. 몇몇 건축업체에 문의해 봤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돌바닥을 뜯어내고 난방 시스템을 넣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지요. 한 업체는 견적을 내줬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 전체에 설치하려면 15만 유로가 넘게 든다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쓸 수 없었거든요. 포기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준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의 온돌 시공 영상을 보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았다고요. 한국에서 자재를 직접 주문해서 자기가 설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꼭 해내겠다는 결심이 보였지요.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온돌 전문 업체에 연락을 취했어요. 영상통화로 우리 집 구조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석조 건물이라 일반 주택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지요. 준호는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온돌 시공 관련 영상을 수십 개 찾아봤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큰 결심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때 몰래 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성공하면 깜짝 선물이 되고 실패하면 그때 가서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200년 된 집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선생님이 흔쾌히 나서주셨어요. 젊었을 때 건축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리옹에 사는 박 선생님도 합류했어요. 전기 기술자였던 분이었지요. 자재 주문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전기 온돌 필름을 주문했어요. 단열재와 마루판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배송비만 해도 상당했지만 프랑스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떠나시던 날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 잘 지키라고 당부하셨어요. 아버지는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차가 멀어지자마자 준호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자재들이 이미 우리 집 창고에 도착해 있었어요.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도 그날 저녁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머니 침실의 가구를 모두 옮겼어요. 침대와 옷장, 화장대를 거실로 옮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200년 된 가구들이라 무겁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거든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돌바닥이었어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바닥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먼지를 치우는 작업이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단열재를 제대로 깔 수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단열재를 바닥에 깔았어요. 두꺼운 폼 재질의 판이었습니다. 준호와 김 선생님이 방 크기에 맞춰 자르고 맞춰 나갔어요. 그 위에 은색 반사 필름을 깔았습니다.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준호가 한국 영상을 보며 배운 대로 정확하게 작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온돌 필름을 펼칠 차례가 왔습니다. 롤로 말려있던 필름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얇은 필름 안에 가느다란 전선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그 열이 바닥을 데우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얇은 필름으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니 말이죠. 필름을 배치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겹치지 않게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야 했거든요. 준호와 김 선생님이 자를 대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았어요. 저는 테이프로 필름을 고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날 작업을 마쳤습니다. 모두 녹초가 되어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첫날 계획한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날은 전기 연결 작업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주도했어요. 온돌 필름의 전선을 온도 조절기에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전기 연결이 잘못되면 화재 위험도 있고 온돌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멀티미터로 전압을 체크하며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프랑스는 230볼트를 사용하는데 한국 제품도 호환된다고 했어요. 다만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며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오후 내내 전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박 선생님을 도우며 배웠어요. 저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밤낮 없이 일하는데 제대로 된 식사라도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저녁 무렵 박 선생님이 마지막 연결을 마쳤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벽에 달고 전선을 연결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습니다. 온도 조절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작동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돌 필름 위에 보호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마루판을 까는 작업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마루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원목 마루판이었어요. 열전도율이 좋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마루판을 하나씩 맞춰 깔아 나갔습니다.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판이 맞물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준호의 손놀림이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방 전체에 마루가 깔렸습니다. 새 마루판의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예전의 차가운 돌바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온도 조절기를 45도로 설정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해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얼른 손을 대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공이라고 외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침착했습니다. 분명 좋아하실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스페인에서 산 목도리를 보여주시며 신이 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집에 별일 없었냐고요.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멈춰 섰어요. 무언가 달라진 걸 느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가구 배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침실을 좀 손봤다고요.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어머니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 마루가 깔린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허락했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겨울마다 고생하시는 걸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다고요. 한국의 온도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0년 된 집을 함부로 손댔다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도 당황하신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한번 밟아보시라고요. 바닥이 따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셨어요. 어머니의 발이 마루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을 천천히 밟으시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닥을 밟으며 방 안을 걸어 다니셨어요. 구석구석을 걸으시며 손으로 바닥을 만져보셨습니다. 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닥에 손을 대보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환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었어요. 바닥이 정말 따뜻하다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마루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바닥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겨울이면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츠를 신고도 발이 시렸고 밤에는 추위에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맨발로 앉아 있는데도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다며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준호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000년 전부터 이렇게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했다고요. 전기 온돌 필름으로 안전하게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준호는 직접 시공해서 자재비만 들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방 안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신기하다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내내 온돌 이야기만 하셨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라며 한국 사람들의 지혜를 칭찬하셨어요. 식사 후 어머니는 침실로 가셨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 의자에 앉아서만 했는데 바닥에 앉아서 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준호가 방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방석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며 계속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침실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장 편하게 잤다고 하셨습니다. 이불을 얇게 덮었는데도 따뜻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을 밟았을 때 발이 시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츠도 이제 신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양말만 신어도 충분히 따뜻하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원래 회의적이셨던 분인데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웃 부인들을 초대하셨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친한 친구 세 분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세의 할머니들이었어요. 오래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라 겨울마다 추위로 고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대접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침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담 뒤퐁이라는 분이었어요. 포도밭을 운영하는 집안 부인이었습니다. 마담 뒤퐁이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을 밟은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급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부인 마담 로랑은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세 번째 부인 마담 베르나르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바닥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인 사위가 설치해줬다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집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냐며 놀라워했어요. 마담 뒤퐁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도 설치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를 불러서 설명을 부탁했어요. 준호가 와서 온돌의 원리와 시공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부인들은 열심히 듣더니 모두 자기 집에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담 베르나르는 관절염 때문에 겨울마다 고생한다며 애원했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온돌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먼저 온 사람은 샤토 와이너리 주인 필립 씨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포도원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샤토에서 사셨습니다. 필립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설치됐다는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필립 씨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을 밟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루를 만져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필립 씨는 30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온기를 느끼며 감탄했어요. 평생 추운 샤토에서 살았는데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샤토에도 설치할 수 있겠냐고요.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며 꼭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귀족 후손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드몽포르 남작 부부였어요. 16세기부터 이어진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남작 부인은 우아한 분이었는데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품이고 뭐고 다 잊고 소리쳤어요. 맙소사, 이게 대체 뭔가요? 남작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며 감탄했어요. 유럽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남작 부인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기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자기 저택에도 꼭 필요하다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부유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어요. 모두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온돌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 과정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온돌 설치를 부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계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프랑스 현지 시공업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르도에 있는 건축자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 자크 씨에게 온돌을 소개했어요. 처음에 자크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혁명이라고 외쳤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보급해야 한다고 흥분했지요. 자크 씨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자크 씨 회사에서 시공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당연히 필립 씨였습니다. 샤토 와이너리 주인이었죠. 그의 샤토는 방이 20개가 넘는 큰 건물이었어요. 필립 씨는 우선 침실 2개만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삼아 해보고 좋으면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시공팀이 샤토로 갔습니다. 자크 씨 회사 직원 5명과 준호가 함께 작업했어요. 저도 따라가서 지켜봤습니다. 18세기 건물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돌로 된 바닥이 두껍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경험을 쌓았기에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방의 시공이 끝났습니다. 필립 씨 부부가 방에 들어갔어요. 둘 다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필립 씨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샤토 전체에 온도를 설치하겠다고요. 20개 방 모두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필립 씨가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국의 놀라운 난방 기술을 샤토에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보르도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드몽포르 남작 부부도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저택의 메인홀과 침실 4개의 온돌을 깔기로 했어요. 남작은 역사학자이기도 했는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에게 온돌의 역사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남작은 감탄했습니다. 유럽이 아직도 중세 방식의 난방을 쓰는 동안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훨씬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냐고요. 시공이 끝난 후 남작 부부는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저택 파티를 연 거였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지역 유지들이었습니다. 파티에서 남작은 온돌을 자랑했습니다. 손님들을 침실로 안내해서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파티에서 5건의 계약이 더 성사됐습니다. 모두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자크 씨는 직원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거든요. 보르도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관절염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였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편해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차가운 바닥이 두려워서 물을 적게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원래 집에서 두꺼운 가운을 입고 지내셨는데 이제는 얇은 옷만 입으셨어요. 집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빵집 주인 장 씨도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빵집 위층에 사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시공 후 장 씨는 매일 가게에서 온도를 자랑했습니다. 빵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한국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했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약국 주인 피에르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온돌이 좋다며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반년 만에 마을에 2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중 20집이나 바뀐 거였어요. 온돌 열풍과 함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온돌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필립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부탁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대한 맛을 냈어요. 필립 씨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김치를 좋아했어요.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이 와인과 비슷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필립 씨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글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마담 뒤퐁도 변화했습니다. 온도를 설치한 후 한국식 좌식 생활에 관심을 가졌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식 방석과 좌탁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한국에서 주문해서 보내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남작 부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택에서 한국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준호와 저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간단한 한국 음식도 준비했어요. 떡볶이, 잡채, 김밥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 문화를 접했어요. 준호가 온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3000년 전 한국의 조상들이 어떻게 추위를 이겨냈는지, 어떤 원리로 온돌이 작동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경청했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다며 놀라워했어요. 왜 이런 기술을 진작 알지 못했냐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주거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바닥에 앉는 생활,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따뜻한 방바닥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한복 체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복 몇 벌을 사람들이 입어봤어요. 마담 베르나르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행사 후 마을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관련 책을 더 구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관심을 보였어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달 후 한국문화원에서 강사가 파견됐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한국어 강좌와 한국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첫 수업에 2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온돌을 설치한 집 사람들이었어요. 온돌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어 수업에 참석하셨습니다. 70세가 넘으셨지만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 대한 특별 수업을 제안했어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특히 온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집이 신기하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천재냐고요. 3000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으니 천재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추위를 이기기 위한 필요였다고요.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는 말처럼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온돌을 만든 거라고 설명했어요. 마을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문화가 작은 프랑스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보르도 지역 전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한국 온돌이 프랑스 시골 마을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으로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당당하게 인터뷰하셨습니다. 70년을 추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에 사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필립 씨도 인터뷰했습니다. 샤토 전체에 온도를 설치한 후 난방비가 오히려 줄었다고 했어요.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자크 씨 회사에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르도뿐만 아니라 파리, 리옹, 마르세유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크 씨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르도에만 있던 사무실을 파리와 리옹에도 열었어요. 직원도 50명 이상 고용했습니다. 준호는 기술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전국의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어요. 한국 온돌 제조업체와도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시장을 위한 특별 제품도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건축학회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파리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온돌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파리로 갔어요. 학회장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교수들이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준호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온돌의 역사부터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구들, 조선 시대의 발전, 현대의 전기 온돌까지 시대별로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과학적 원리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사열의 효율, 에너지 절감 효과,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까지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청중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왜 유럽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냐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요. 유럽은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라 바닥의 중요성을 덜 느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문화였기에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절실했다는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보급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한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혁명이라고요. 학회 후 프랑스 환경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에 주목한 거였어요. 환경부 담당자가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설치 사례들을 둘러보고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집들의 난방비가 평균 30%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환경부는 온돌 보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자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수천 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온돌의 성지처럼 됐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견학을 왔어요.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며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댁은 거의 전시장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매번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온돌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둔 게 축복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절염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따뜻한 바닥 덕분에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였어요. 이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바닥에서 요가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바닥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겨울이 가장 좋은 계절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웃 할머니들도 모두 건강해지셨습니다. 마담 뒤퐁은 관절 수술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니까 통증이 많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마담 베르나르는 아예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고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무릎이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필립 씨의 샤토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18세기 샤토라는 점이 화제가 되어 방문객이 늘었어요. 필립 씨는 와이너리 투어에 온돌 체험을 추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따뜻한 바닥을 밟아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작 부부는 한국 문화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귀족 사교계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어요. 파리의 귀족 모임에서 온돌을 소개했고 많은 귀족 가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르사유 근처의 한 백작 가문도 온돌을 설치했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국을 알았어요. 3000년 역사의 온돌을 만든 나라라고요. 마을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한복 체험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마을 회관에서 한국 문화의 날이 열렸어요. 준호와 저는 이제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온돌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어머니 생신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20명이 넘게 왔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거실 바닥에 모두를 앉혔습니다. 한국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준호가 한국에서 가져온 좌탁을 펼쳤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렸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으니까 편안했습니다. 온 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따뜻하게 모이는 게 꿈이었다고요. 추운 집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감동하셨습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며 준호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온돌이 준 건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이었다고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겨울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의 효심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바꿨으니까요. 지금 우리 마을은 온돌 마을로 불립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견학을 올 정도예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잘 알린 사례가 없다며 감사패를 주셨어요. 준호는 이제 프랑스 온돌 산업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도 하고 컨설팅도 해요. 하지만 준호는 늘 말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라고요. 온돌이라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집의 따뜻함이 마을 전체로 그리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맨발로 방을 걷습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기쁩니다. 한국의 3000년 지혜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